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일 소용돌이 채널의 이야기를 청취하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채널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저녁 22시에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게시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귀하께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주시면 어떠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MC 수아입니다. 동시에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상담한 고객님들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며 제 상상력과 환상을 더해 이야기를 덜 건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지루함을 피하고 생동감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이름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창작한 것으로 여러분께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고사항으로 제가 전하는 내용은 절대 실천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청취하시고 이를 거울처럼 삼아 본인의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실천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해 남부와 북부 국경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지질조사팀이 다크플레이현의 탐비엔 지역에서 예비조사를 하러 파견됐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지역에 히토류 광석이 노천으로 흩어져 있고 상당한 매장량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팀은 4명, 탐캉, 투안, 키엣. 키엣이 나고 팀장입니다.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같은 기관에서 일하고 양띠 동갑이라 옛날부터 놀아대는 사이로 함께 지내왔습니다. 지방 당국의 도움과 안내로 우리는 그 지역 유일한 민가에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그건 딴 부인 집으로 나중에는 얼굴이 원래 험상궂고 성격이 사나워서 말투가 개처럼 비뚤어진 탓에 딴 부인이 아니라 찌르는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19, 20살쯤 된 딸 희엔과 살았는데 남편은 아래 평지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숲과 바위산 사이에서 참새가 공작새가 되는 법이니 희애는 우리들의 시선 목표가 됐습니다. 희애는 하얗지도 예쁘지도 않았지만 아주 매력적이었고 몸매가 알맞았으며 특히 둥근 엉덩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앉거나 일어날 때마다 우리 4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우리는 교대로 광물 샘플을 찾아 모았습니다. 식사는 담부인과 희엔이 도와주기로 우리가 돈을 드리는 약속으로. 부인도 말하더군요. 생선이나 고기는 확실치 않지만 매끼 적어도 1마리 닭과 산채국이 나온다고요. 우리에게는 그게 충분했습니다. 담부인은 자신의 넓은 방을 우리에게 밤에 재우라고 내주고 자신은 집 뒤 오두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밤에 개를 풀어야 한다고 너구리나 여우가 닭을 잡아먹을까봐 두렵다면서 필요 없으면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식사 때 작게 썰어 삶은 닭 1마리와 큰 산채국 냄비가 나왔습니다. 내가 닭 머리나 목이나 날개가 싫어하는 걸 알던 탐이 닭머리를 내 그릇에 집어넣으며 대장님께 경의를. 희엔 곁에 항상 큰 흰개가 어슬렁거리는 걸 보고 나는 그것을 물러 닭 머리를 줬습니다. 그 후로 식사 시간이 되면 그것이 내 발밑에 누워 기다리게 됐습니다. 분담에 따라 아침 9시가 되면 나는 탐, 투안, 캉에게서 새로 찾은 광석 샘플을 받아 전날 것과 모아서 가져와 밖에서 관찰하고 가져온 표준 시약으로 간단히 테스트하며 메모를 하고 조사 도면을 그려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희애는 내가 햇볕 아래서 일하는 걸 보고 드나들며 힐끔힐끔 보더니 차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나는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동생, 어머니 따라 밭에 안 나가? 저는 집에 남아서 오빠들 밥을 지어요. 그럼 오늘은 뭐 새로운 거 있어? 아니요. 닭이란 국뿐이에요. 주말에 시장이 있거든요. 희엔이 점점 가까이 앉아오는 걸 보고 나는 용기 내어 그녀를 안았습니다. 희애는 살짝 놀라긴 했지만 그냥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조금만 안을게.
나는 희엔의 몸을 살짝 돌려 매력적인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녀의 피부 향기와 따뜻한 숨결이 나를 황홀하게 했습니다. 희엔도 살짝 나에게 키스하며 두 가슴이 내 가슴에 스치자 내 몸의 민감한 부분이 반응했습니다. 참지 못하면 나는 희엔을 안아 넘어뜨리듯 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두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두 가슴에 취해 있는데 멀리서 탐투한 캉아 소란이 들리더군요. 희애는 황급히 내 팔에서 벗어나 일어나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나랑 같이 해. 문을 살짝 3번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게. 약속대로 희엔이 문을 열어주어 내가 그녀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밤에 발을 헛디뎌 개를 밟을 뻔했습니다. 희엔이 개 머리를 쓰다듬으며 밖에 나가서 누워있으라고 하고 문을 잠갔습니다. 나는 침대에 올라 희엔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내 몸에 기대고 나는 그녀의 살적도 없는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서서히 위로 손을 옮겨 2개의 부드러운 둥지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녀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 키스했고 그녀도 강렬하게 응답하며 두 혀가 서로 엉켰습니다. 한 손으로는 그녀의 탄력 있는 두 둥지를 여전히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른 손은 천천히 그녀의 바지 단추를 풀어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아래 속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많은 부분을 지나 손이 따뜻한 골짜기로 내려가자 그녀는 살짝 신음을 흘리며 내 손이 주는 기분 좋은 느낌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나는 그녀의 몸을 살짝 들어올려 천천히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두 끝부분에 입술을 대고 키스했습니다. 그녀의 피부 냄새에 취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머리를 자신의 둥지에 세게 누르며 말했습니다. 다 줘. 내 가슴 빨아. 응? 히히, 오랜만에 누구와 가까워지지 못했는데 네가 이렇게 기분 좋으니 어떻게 참아? 나도 그래. 네 부분 미워 죽겠어. 또 해줘. 나는 희엔 위로 올라가 부분을 그녀의 따뜻한 깊은 곳으로 찾아 넣고 세게 밀어 넣었습니다. 희엔은 소리를 지르며 내 머리를 끌어내리 키스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리듬을 시작해 부분이 그녀의 점점 더 축축해지는 깊은 곳을 오갔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뚝뚝 내리기 시작하고 방 안은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분 좋아. 오빠, 빨리, 더 빨리. 좋아. 좋아. 희엔의 달콤한 소리가 내 안의 열정을 더 자극했습니다. 나는 움직임을 빨라지게 하며 그녀의 꿀이 흘러넘쳤고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우리 둘을 더 흥분시켰습니다. 10분쯤 지나 희엔이 엉덩이를 젖히고 그녀의 깊은 곳이 내 부분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내 팔을 세게 쥐고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나갈 것 같아, 오빠! 내 부분이 조금 흘러나간 참에 그녀의 큰 소리에 놀라 멈추고 급히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희애는 머리를 흔들며 끊어져 말했습니다. 비, 커, 아무도 못 들어. 오빠, 나왔어? 나는 허둥지둥 그녀의 깊은 곳에 빨리 세게 밀어넣고 남은 것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그녀 위에 풀썩 쓰러지고 우리는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박비는 점점 더 세게 왔습니다. 희애는 나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밤새 있어. 몇 번이고 해도 돼.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희애를 2번 더 사랑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급히 내 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침에 조사 현장으로 나오니 녀석들이 줄줄이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어젯밤 대장은 혼자 몰래 즐기고 동생들 생각은 안 했어.
이 찌글린 부인 집에 뭐가 있겠어. 너희들 장난이 심하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비, 코, 아무도 못 들어. 아, 라고 했지. 솔직히 어제 희엔이랑 몇 번 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신문에 앉아서 설명하고 대답했습니다. 듣고 나서 투안이 싱거운 소리를 했습니다. 처음인데 그녀가 키의 색에 4번이나 허락했어. 그녀는 열정적이다. 남편이 너무 오래 안 와서 그 정도로는 부족해. 오늘 밤 4명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각자 한 번씩 도와주자. 그녀가 알면 소리 지르면 끝장이야. 땅굴 파서 머리 쳐박아야 해. 내가 반대 목소리를 내자 탐이 바로 말했습니다. 밤에 집안엔 캄캄해서 손 내밀어도 손가락 수를 모르잖아. 뭐가 걱정적이야. 키엣이 들어가서 나오면 그녀의 그곳이 뜨거워진 상태니까 내 부분을 슬쩍 넣기만 하면 어떤 거든 똑같아. 누가 알겠어. 키엣 빼고는 아무도 소리 내지 마. 탐, 투안, 캉이 준줄이 재촉했지만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나는 희엔의 방으로 슬쩍 갔습니다. 그 몰래하는 느낌이 이상해서 게다가 그런 친밀한 일을 하다 보니 바지 속 부분이 빨리 반응했습니다. 희엔이 말한 대로 문 두드리는 걸 잊고 슬쩍 밀어보니 다행히 안에서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희엔은 침대에 누워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려든 듯 그녀를 안고 키스를 퍼부었고 그녀도 열심히 응답하며 내 옷을 재빨리 벗겨주었습니다. 캉은 손가락으로 따뜻한 부분의 테두리를 살짝 벌리고 혀 끝으로 골짜기 한가운데를 가급대 건드렸습니다. 그 골짜기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핥으며 위쪽에 솟은 작은 단단한 부분을 쪽쪽 빨았습니다. 아, 오빠. 그녀의 두 다리가 재차게 떨리며 반쯤 오모들고 반쯤 벌어졌습니다. 캉은 조용히 열심히 핥고 빨며 혀를 골짜기 안에서 가로 세로로 돌렸습니다. 골짜기는 점점 더 축축해졌습니다. 그녀의 춤소리는 점점 거칠고 급해지더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는 캉을 자신의 몸 위에 끌어당겨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 흥분됐어. 원해. 너무 원해. 넣어줘. 더 빨면 나 죽을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부끄러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캉은 무릎을 꿇고 앉아 단단해진 부분을 골짜기에 살짝 문지르고 몇 번 스치게 한 후 끝부분으로 따뜻한 테두리를 벌려 천천히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숨을 헐겼습니다. 아이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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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캉은 조금씩 밀어넣어 끝부분이 따뜻한 테두리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했습니다. 기분 좋은 펼침과 약간의 아픔이 그녀의 알몸에 떨리게 하고 배 근육이 세게 수축하며 두 손이 캉의 가슴 앞으로 가서 밀어내려는 듯. 캉은 소리를 내지 않고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밀어넣은 후 빼며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부분이 자신의 부분에 익숙해지도록. 몇 분 후 그녀의 몸속 아픔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기쁨의 느낌이 솟아올랐습니다. 따뜻한 부분 안에 민감한 살들이 큰 따뜻한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에게 온몸에 퍼지는 가벼운 쾌감의 물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캉은 그녀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분을 밀어 넣을 때마다 그녀가 엉덩이를 들어올려 받아들이며 더 깊이 들어오길 바라는 듯 했으니까요. 캉은 그녀의 몸을 옆으로 돌려 한쪽 다리를 높이 들고 엉덩이 뒤에서 몸을 비스듬히 대고 쉬지 않고 움직임을 계속했습니다. 이 자세로 그의 부분이 그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녀의 따뜻한 부분을 부드럽게 스치며 그녀에게 훨씬 더 기분 좋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끔 캉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강한 움직임을 해서 부분이 자궁 안까지 들어갈 것처럼 느껴지게 하며 그녀는 하고 숨을 헐떡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그의 부분이 자신의 따뜻한 부분을 끊임없이 탐색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하지만 절정의 기쁨이 너무 빨리 다가왔습니다. 오빠, 나와. 내 깊은 곳에. 쏟아져. 동시에 캉은 그녀의 따뜻한 꿀이 흘러나오는 걸 느끼고 그녀의 깊은 곳이 세게 조여들며 부분 끝이 저려오는 따뜻한 흐름이 줄줄이 그녀의 깊은 곳에 쏟아졌습니다.
캉은 몸을 숙여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포개고 열정적으로 키스한 후 낮에 도둑처럼 닭 알을 훔친 듯 가볍게 침대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캉이 자신의 부분을 안고 희엔을 방에 들어간 바로 그때 희엔의 휜 개가 내 바지 끝을 물고 마치 나를 데려가라는 듯 했습니다. 이 개가 아주 영리하다는 걸 알던 나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문을 나서자 87마리 개가 크고 작게 달려들어 내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흰 개가 몇 번 으르렁거리자 무리는 꼬리를 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흰 개를 따라 정원 뒤에 초가 오두막에 도착하니 희엔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하고 나를 안으로 끌어당겨 문을 꽉 닫았습니다. 희엔은 작은 등불에 힘을 줄였습니다. 희미한 돌빛 아래 희엔은 나를 작은 침대에 앉히고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부탁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네 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내 부분이 그녀의 따뜻한 깊은 곳으로 들어간 순간 희엔의 달콤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그녀의 소리는 어제보다 더 야생적이고 컸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밖에 있는 친구들이 알까봐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너희들 들었어? 내 부분이 희엔이를 이렇게 기쁘게 하잖아. 들었어? 흥분이 고조되어 나는 희엔의 깊은 곳에 부분을 점점 더 빨리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꿀이 홍수처럼 흘러넘쳤습니다. 부분 아래와 깊은 곳이 부딪히는 끈적한 소리가 참으로 유혹적입니다. 희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헐떡일 뿐이었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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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해. 너무 기분 좋아서 나는 희엔을 침대 가장자리로 끌어내어 바닥에 서서 그녀의 다리를 안고 꿀이 흘러넘친 그녀의 깊은 곳에 세차게 움직였습니다. 부분 끝이 저려오는. 몇 번 더 밀어 넣으니 등골이 떨리고 부분이 떨리며 용이 물을 뿜듯 희엔의 깊은 곳에 따뜻한 흐름을 쏟아부었습니다. 희엔을 침대에 눕히고 나는 급히 밖으로 나와 땅에 기다리던 탐에게 넘겼습니다. 15분쯤 탐이 나오자 투안이 들어갔습니다. 캉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희엔과 1시간 가까이 있다가 만족스럽게 바지를 안고 나왔습니다. 나는 희엔의 깊은 곳을 속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캉의 부분이 우리 넷 중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가 1시간이나 세게 움직였으니 그녀의 깊은 곳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 광장으로 나오자 캉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깊은 곳은 정말 최고야. 꽉 조이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그 부드러운 부분을 만지기만 해도 기분 좋았어.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살짝 맛보고 싶었는데 너희들 것이 아직 가득 차 있어서 참았어. 오늘 밤은 내가 먼저 들어가서 맛보고 너희들은 나중에 들어와. 그런데 그녀 정말 열정적이야. 내가 끝난 후에도 꼭 안아서 누워주지 않아서 부분이 다시 반응해서 한 번 더 했어. 그날 오후 우리 식탁에 소주 한 병이 추가됐습니다. 탐이 눈을 반짝이며 들고 코를 대고 맡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은 술이야, 여러분. 아마 희엔이가 어젯밤 캉의 큰 부분이 2번 봉사한 데 대한 보답일 거야. 우리들은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멀리서 희엔과 담부인이 박장과 오리장을 청소하는 게 보였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캉은 단바지만 입고 자신의 부분을 안고 채 먼저 나섰습니다. 방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더듬더듬 들어가 침대 옆에 이르자 손을 휘저어 보니 그녀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게 느껴져 바로 옆에 누웠습니다. 머리카락에 향수 냄새가 나서 캉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오늘은 참 신경 쓴 모양이네.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보니 그녀의 몸이 위아래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라 더 놀랐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둥근 부분을 살짝 어루만지며 아래 따뜻한 곳으로 미끄러지자 캉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스스로 위로한 건지 이렇게 따뜻하고 축축할 줄이야. 그녀의 얼굴을 돌려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캉은 정확히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포겠습니다. 키스가 두 사람을 강하게 붙들고 이어지며 캉의 손이 그녀의 풍만한 둥근 부분을 온통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기분 좋은 숨소리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새끼 고양이의 약한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캉은 두 개의 부드러운 둥지를 부드럽게 주물러대고 어루만지며 모양을 잡았습니다. 큰 반죽덩이를 치대듯 두 끝부분이 단단해지고 가끔 캉이 손가락으로 살짝 꼬집었습니다. 그런 다음 순서대로 두 끝부분을 입에 물고 핥고 빨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가심을 찾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몸은 캉의 부드러운 자극적인 손길에 끊임없이 꿈틀거렸습니다. 캉은 그녀의 두 다리를 살짝 벌리고 기어들가니 안쪽 부드러운 피부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입술이 서서히 올라가 부드러운 털 부분에 닿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리를 더 벌렸습니다. 캉은 손가락으로 따뜻한 부분의 테두리를 살짝 벌리고 혀끝으로 골짜기 한가운데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그 골짜기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핥으며 위쪽에 솟은 작은 단단한 부분을 쪽쪽 빨았습니다. 아, 오빠. 그녀의 두 다리가 세차게 떨리며 반쯤 오므들고 반쯤 벌어졌습니다. 캉은 조용히 열심히 핥고 빨며 혀를 골짜기 안에서 가로 세로로 돌렸습니다. 골짜기는 점점 더 축축해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고 급해지더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는 캉을 자신의 몸 위에 끌어당겨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 흥분됐어. 원해. 너무 원해. 넣어줘. 더 빨면 나 죽을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부끄러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캉은 무릎을 꿇고 앉아 단단해진 부분을 골짜기에 살짝 문지르고 몇 번 스치게 한 후 끝부분으로 따뜻한 테두리를 벌려 천천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숨을 흘렸습니다. 아야, 아이. 캉은 조금씩 밀어 넣어 끝부분이 따뜻한 테두리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했습니다. 기분 좋은 펼침과 약간의 아픔이 그녀의 알몸을 떨리게 하고 배 근육이 세게 수축하며 두 손이 캉의 가슴 앞으로 가서 밀어내려는 듯. 캉은 소리내지 않고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밀어 넣은 후 빼며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부분이 자신의 부분에 익숙해지도록. 몇 분 후 그녀의 몸속 아픔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기쁨의 느낌이 솟아올랐습니다. 따뜻한 부분 안에 민감한 살들이 큰 따뜻한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에게 온몸에 퍼지는 가벼운 쾌감의 물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캉은 그녀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분을 밀어 넣을 때마다 그녀가 엉덩이를 들어올려 받아들이며 더 깊이 들어오길 바라는 듯 했으니까요. 캉은 그녀의 몸을 옆으로 돌려 한쪽 다리를 높이 들고 엉덩이 뒤에서 몸을 비스듬히 대고 쉬지 않고 움직임을 계속했습니다. 이 자세로 그의 부분이 그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녀의 따뜻한 부분을 부드럽게 스치며 그녀에게 훨씬 더 기분 좋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끔 캉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강한 움직임을 해서 부분이 자궁 안까지 들어갈 것처럼 느껴지게 하며 그녀는 하고 숨을 헐떡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그의 부분이 그녀의 따뜻한 부분을 끊임없이 탐색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하지만 절정의 기쁨이 너무 빨리 다가왔습니다. 오빠, 나와. 네 깊은 곳에 쏟아줘. 동시에 캉은 그녀의 따뜻한 꿀이 흘러나오는 걸 느끼고 그녀의 깊은 곳이 세게 조여들며 부분 끝이 저려오는 따뜻한 흐름이 줄줄이 그녀의 깊은 곳에 쏟아졌습니다. 캉은 수기물이 훅 구고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포개고 열정적으로 키스한 후 낮의 도둑처럼 다가를 훔친 듯 가볍게 침대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캉이 자신의 부분을 안고 희엔의 방에 들어간 바로 그때 희엔의 흰 개가 내 바지 끝을 물고 마치 나를 데려가라는 듯 했습니다. 이 개가 아주 영리하다는 걸 알던 나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문을 나서자 7, 8마리 개가 크고 작게 달려들어 내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흰개가 몇 번 으르렁거리자 무리는 꼬리를 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희엔 개를 따라 정원 주위의 초가오두막에 도착하니 희엔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하고 나를 안으로 끌어들이며 문을 꽉 닫았습니다. 희애는 작은 등불에 심지를 줄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희애는 나를 작은 침대에 앉히고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네 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네, 엄마예요. 담 부인? 그 방에 오늘 밤은 네 엄마였어. 그럼 어젯밤은? 어젯밤도 엄마예요. 세상에,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나와 새 친구가 교대로 괴팍한 노파와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니. 침착을 유지하려 애쓰며 낮은 목소리로 희엔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네, 이런 일이에요. 사실 엄마 나이는 아직 40살도 안 됐어요. 옛날에는 엄마가 아주 예뻤어요. 제가 5살 때 집에 불이 나서 엄마가 저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어요. 불에 타서 지금 얼굴에 남은 검은 흉터가 생겼죠. 그 후 아버지는 엄마를 업신여기고 떠났어요. 우리 모녀 둘이 밭에 의지해 하루하루 살아왔어요. 그러다 최근에 제가 시집 가서 젊은 부부가 가까워지는 걸 봤어요. 엄마는 오랜 세월 억눌린 마음이 갑자기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 남편과 가까워졌고 저는 알았지만 엄마를 탓하진 않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같은 처지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제 남편은 마른 체형에 약해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결국 떠났어요. 작년 여기서 군인들이 훈련으로 며칠 머물렀어요. 저를 보면 다가와서 구애하고 어머니를 보면 아주머니처럼 대하니 어머니가 아주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워서 밤에 그 사람들을 방으로 불렀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본능을 살 수 있게 설령 가짜 사랑의 한순간이라도 그 낯선 남자들의 품에서. 희엔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자 처음에 느꼈던 이유 없는 화가 사라지고 대신 모녀에 대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드럽게 희엔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해? 네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나는 당신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당신이 여기 온 순간부터. 그래서 첫 번째 밤 약속에서 어머니가 대신 방에 들어오지 않게 했어요. 작년 군인 형님들과의 때와 달랐죠. 나 자신도 한번 사랑받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왜냐면 나도 여자니까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둘째는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어머니 욕구가 강하시긴 하지만 여러분 같은 젊은 힘으로는 어머니가 걱정돼요. 당신이 친구들에게 말할 방법이 있으면 매일 밤 교대로 한 명씩만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친구들이 그게 어머니라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여기 무릎 꿇고 부탁해요. 당신에게 말한 건 어머니를 아끼기 때문이에요. 나는 희엔을 일으켜 세우고 옆에 앉아 머리에 키스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때? 내가 친구들에게 말해서 도와줄까? 아니요. 가능하다면 당신만. 나는 다른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게다가 나 당신만 좋아해요. 지금 좋아? 네. 좋아하는 거야? 원하는 거야? 네. 원해. 나 원해. 해줘요. 그러더니 참지 못할 감정이 넘쳐 희애는 몸을 가까이 대고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떨었습니다. 당신은 웃을까? 나를 경멸할까?
두 팔로 그녀를 안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생각 안 해. 네가 내 마음으로 느낀 걸 말할 권리가 있어. 내 생각으로. 너는 충동적인 소녀가 아니야. 내가 한 모든 일은 생각하고 한 거라고 믿어. 내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 나는 말하면서 희엔의 눈을 바라보자 그녀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날 봐? 왜냐면 생각하니까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내 두 손이 그녀의 뺨을 받쳐 더 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내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포겠습니다. 그녀의 입이 열리며 내 혀가 들어갈 만큼 열렸습니다. 내 혀끝이 그녀의 혀에 얽히며 사랑의 주문을 그렸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희애는 내 혀끝을 부드럽게 물고 빨았습니다. 이상한 기쁨이 그녀의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뜨거운 키스는 오랜만이었어요. 그녀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뜨겁게 키스를 하며 두 손으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희엔도 응답하듯 두 팔을 풀고 두 다리를 풀어 옷이 빨리 벗겨지게 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녀의 드러난 몸은 정말 아름다웠고 매혹적인 곡선이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끝부분은 붉고 둥글게 작은 구슬처럼 양쪽으로 솟아 있었고 끝부분은 방금 전 내 키스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할 새 없이 나는 달려들듯 입을 벌려 그녀의 한 끝부분을 부드럽게 물었고 다른 손도 남은 둥지를 놓치지 않고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나는 혀를 내밀어 끝부분 주위를 부드럽게 핥고 다시 입에 물어 아기가 어머니 가슴을 찾듯 가볍게 빨았습니다. 다른 둥지도 세심하게 돌보며 부드럽게 주무르고 가끔 두 손가락으로 끝부분을 살짝 꼬집고 가볍게 긁었습니다. 자극에 기분 좋은 느낌이 터져나오자 희애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려 신음을 흘리고 두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가볍게 헤집었습니다. 나는 서서히 희애의 언덕에 키스를 옮겼고 그녀는 그냥 떨며 누워서 견디기만 했습니다. 두 손으로 내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내 손가락이 갑자기 따뜻한 골짜기 테두리 사이로 들어가자 그녀는 몸을 구부려 두 다리를 급히 오므렸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나는 일어나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그녀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예쁜 얼굴이 살짝 붉어지고 검은 눈동자가 갈망으로 가득 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둥근 어깨에 탄력 있는 두 둥지, 두 끝부분이 촉촉히 솟아있고 아래는 약간 둥근데 여분 살 없는 배. 그녀는 아직 젊은 나이가 아니지만 여자의 몸이 완성되어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이였습니다. 검고 윤기 나는 부드러운 털이 두꺼운 언덕 위에 뚜렷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서도 매혹적인 골짜기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속옷이 발치에 떨어지자 그녀의 눈은 단단해진 내 부분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단단해진 부분이 그녀를 위협하듯 위로 솟아있고 끝부분은 둥글고 피가 모여 거의 보라색에 가까운 짙은 붉은색으로. 무의식적으로 희애는 목구멍에서 침을 꿀꺽 삼키고 부끄러워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큰 부분이 그녀의 따뜻한 곳에 쏙 들어갔다는 게. 나는 그녀의 다리에 손을 대고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두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살짝 벌렸습니다. 눈은 감은 채지만 그녀의 몸은 내 손의 안내에 가볍게 움직였고 두 다리가 벌어지자 검은 털 아래에 입을 담은 따뜻한 골짜기가 드러나고 위쪽에 작은 돌출이 조금 있고 골짜기 테두리 양쪽에 드문드문 작은 검은 털이. 그녀의 따뜻한 곳을 보자 내 부분이 격렬히 떨렸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여 두 다리 사이에 키스하고 검은 부드러운 언덕에 가볍게 입술을 대고 입술과 혀를 조금씩 골짜기에 오므라든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두 손을 그녀의 둥지 아래로 설정 넣어 골짜기 두 입구를 부드럽게 벌렸고 이곳에서는 테두리를 부드럽게 벌리자 그녀의 작은 두 입술이 벌어지고
핑크빛 촉촉한 부분이 그녀의 긴장과 다급함으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내 혀는 자연스럽게 골짜기 테두리 양쪽을 핥고 벌려 따뜻한 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희애는 몸을 젖히고 따뜻한 곳을 따르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좋아, 기분 좋아. 너무 오빠, 나는 마지막 움직임을 더 세게 해서 희엔의 따뜻한 부분이 더 세게 조여들었습니다. 내 부분이 떨리며 뜨겁고 강한 흐름이 그녀의 깊은 곳에 쏟아졌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의 알몸을 꼭 안고 기쁨의 여운을 즐겼습니다. 아직 떨어지지 않고 나는 누워 팔을 벌려 그녀의 머리를 내 가슴에 기대게 했습니다. 희애는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키에드 오빠, 사랑해요. 희애는 몸을 뻗어 침대 머리에 수건을 가져와 다정하게 내 몸을 닦고 내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닦으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가 각각 이런 멋진 것을 하나씩 가질 수 있다면 밤마다 들여다보며 삶이 따분하지 않을 텐데. 자신에게는 하나면 충분하지만 어머니에게는 2개는 필요할 거예요. 그런 소망은 꿈일 뿐 희애는 손에 쥔 내 부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몸을 기울여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며 손으로 살짝 쓰다듬고 입에 넣어 부드럽게 맛보았습니다. 얇은 입술이 내 부분의 피부를 부드럽게 미끄러지자 나는 기분 좋은 느낌에 떨렸습니다. 뿌리까지 물면 그녀는 살짝 깨물었고 나는 웃으며 그녀를 놀렸습니다. 조심해. 끊어지면 빨 부분이 없어질 텐데. 사랑의 물기예요. 누가 그럴까요? 그냥 너무 원해서요. 나 아직 여기 오래 있을 텐데. 참고 맛봐. 여기엔 너뿐이야. 약속이에요. 내가 원할 때마다 들어줘야 해요. 희애는 내 부분을 열심히 맛보며 혀를 부드럽게 돌리고 입술로 키스하며 쪽쪽 빨았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기쁨의 느낌이 배가 되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살짝 구부려 부분을 그녀의 입에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희엔이 가볍게 잡아 내 부분이 부드럽게 오가게 했지만 내가 리듬을 타자 그녀는 손을 놓고 내 움직임에 맞춰 맛보았습니다. 부분 끝이 반짝반짝 빛나고 침이 입술 끝으로 흘러 넘칠 때까지 마침내 부분을 놓고 침대에 엎드려 둥근 부분을 높이 들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뒤에서 아까처럼 해줘. 이게 좋아. 나는 희엔이 이런 자세를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2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부분을 골짜기를 따라 쓸고 안으로 넣었습니다. 아까만큼 조이지 않아 기분 좋은 느낌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두피솟은 등근 부분을 지지대로 삼아 뒤에서 리듬있게 부분을 오가게 했습니다. 피부가 부딪히는 달콤한 소리가 고요한 밤에 작게 울렸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부분이 처음만큼 조이지 않지만 조임이 더 세고 내부의 꿀이 많이 흘러 내 부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점점 커졌습니다. 팔을 베개 삼아 그녀는 둥근 부분을 뒤로 세게 밀며 킥킥 웃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니 정말 기분 좋아. 너무 좋아요, 오빠? 이런 자세로 뒤에서 요구하는 게 언제부터 좋아졌어? 이게 기분 좋으니까요, 오빠. 아까 오빠가 이렇게 했을 때 나 완전 푹 빠졌어요. 못 봤어요? 오빠가 싫으면 내가 누울게요.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삐졌어요. 그럼 이제 3개 가까이 갈게요. 희애는 머리카락을 풀어 한쪽으로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둥근 부분을 안고 빠르게 느리게 3개 부드럽게 리듬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꿀이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손을 앞으로 돌려 그녀의 단단해진 2 능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다음 2 능지를 마레곶빛처럼 세게 쥐고 그녀의 몸을 뒤로 당기며 세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소리 질렀습니다. 아이,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오빠. 그런데 아파. 가슴이 놓아주세요. 동시에 내 부분이 그녀의 따뜻한 부분에서 미끄러져 나왔고 나도 다리가 피곤해져 누웠습니다. 희애는 돌아서 내 입술에 쪽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오빠, 좋아했어요? 나 몇 번이나 갔는데 오빠는 안 가고. 혹시 다른 방식이 더 좋아요? 나는 희엔을 안고 혀를 깊이 엮고 그녀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아. 내 따뜻한 부분이 이렇게 넘치면 좋아. 내가 늦게 가는 건 네가 오래 기분 좋게 하려는 거예요. 싫어? 좋아요. 그런데 오빠가 피곤할까 봐. 조금 서운해서 나는 앉아서 희엔의 두 다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끌어당기고 땅에 솟아 따뜻한 부분을 벌리고 세게 움직였습니다. 준비해. 이번에는 다 네 따뜻한 부분에 쏟아줄게.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후회하지 마. 다 넣어줘요, 오빠. 몇 번 임신해도 좋아요. 원해요. 나는 세게 움직여 부분이 꿀이 가득한 따뜻한 부분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천천히 몸을 숙여 희엔의 혀를 부드럽게 빨았습니다. 이렇게 많아. 또 절정에 가까워졌네. 알면서 물어요. 나 이미 오빠 곧 갈 것 같아. 계속 해줘요. 알았어. 안심해. 나 아직 안 갔어. 말하고 나서 나는 따뜻한 부분에 세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일수록 기쁨이 커지고 그녀의 꿀이 소리내며 흘렀습니다. 퍽, 퍽, 퍽. 희애는 두 둥지를 꼭 안고 입술을 세게 깨물어 큰 소리를 참았지만 목구멍 속 신음이 나를 더 자극했습니다. 이제 참지 못하고 나는 몸을 쓰러뜨려 그녀 위에 세게 누르고 부분을 따뜻한 부분 깊숙이 박았습니다. 끝부분이 윙윙 떨리며 강한 흐름이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희애는 두 다리를 내 허벅지에 감아 부분을 빼지 못하게 하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빠. 오빠 거가 안으로 들어오니 저려. 정말 좋아요. 나와 희애는 알몸으로 누워 서로의 부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장난듯이 놀았습니다. 그녀도 원하고 나도 한 번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희애는 어머니가 집안에서 새 젊은이들과 만족한 후 돌아올까봐 걱정해서 서둘러 개를 불러 길을 안내하게 해서 나를 돌려보냈습니다. 닭장을 지키는 개 무리가 달려들어 물까봐. 문 앞에서 아쉬워하며 헤어질 때 나는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네 어머니와 그때 목소리나 숨소리가 나랑 비슷했지. 어머니랑 딸이잖아. 평소에 어머니가 성질 부리시니까 몰랐을 뿐이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누가 어머니고 누가 딸인지 구분 못해. 게다가 어머니랑 내 둥근 부분이나 가슴 크기도 비슷하고 어머니 피부는 아직 탄력이 좋아.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거든 똑같아. 어떤 거든 똑같아. 오빠도 한 번 착각했잖아. 솔직히 말해. 그때 나랑 뭐 다르게 느꼈어? 게다가 오빠 친구들 중에 나한테 손대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구분해? 네 말이 맞아. 어떤 거든 똑같아. 불 꺼지면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같아. 아, 이 술 어디서 샀어? 너무 맛있었어. 내일 좀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리고 요리 좀 바꿔. 닭고기만 먹으니 목이 질려. 소고기나 큰 생선이라도 돼. 고기는 주말 장터에서만 나오는데 수소고기뿐이야. 생선은 내일 자전거 타고 골짜기 아래로 가서 사볼게. 내일은 오리로 할까? 집에 닭이랑 오리밖에 없어서 임시로. 그럼 돼. 하지만 술 더 넣어줘. 한 사람당 한 병은 돼야지. 다음 날 아침 바로 밖 광장에서 그룹을 급히 모았고 나는 물었습니다. 희엔이랑 이틀 밤이나 가까워졌는데 벌써 지쳤어? 투안이 큰 소리로 바로 말했습니다. 지치긴 그런데 또 뭐가 있냐. 평소 말 적은 탐이 이번엔 투안을 바로 놀렸습니다. 있지 왜 없어. 그 담부인의 부분 말이야. 보장해. 아무도 안 만졌어. 원하면 대장한테 부탁해. 나는 희엔의 부분만 푹 빠졌어. 지금까지 이렇게 매료된 부분 없었어. 그런데 키엣, 네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슬쩍슬쩍 수상해. 캉이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느긋하게 짓거렸습니다.
어젯밤에 너희들 자고 나서 참지 못하고 또 가서 2번 했고 이야기 나눴어. 그녀가 오늘부터 음식을 바꿔준대. 생선에 고기 나오고 술도 조금 더해서 입맛 돋우게 해준대. 조금이라니 얼마나? 어제처럼 한 병? 한 사람당 한 병. 어때? 그럼 대장이 최고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돌려 말하네. 술에 고기 다 있는데 한 가지든 10가지든 다 오케이. 희엔이 말하길 여러분이 다 그녀와 가까워진 걸 알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별로라고. 차라리 매일 밤 한 명씩이 낫대. 가까이 기분 좋게 하면서 이야기 나누기 편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데 슬쩍 들어가 슬쩍 나오니 여러분 불쌍하다고. 캉이 이번에 급히 말했습니다. 희엔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럼 오늘 밤은 나야. 너희들은 내일, 모레 순서대로 서. 탐과 투안도 희엔의 따뜻한 부분을 충분히 즐겼으니 반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결정되고 회의는 뚝딱 끝났습니다. 희엔이 약속한 대로 저녁 식사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오리 샐러드, 날개 부분을 산 죽순으로 끓인 것, 커다란 코끼리 생선 튀김. 4명은 기쁘게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직 술이 안 보이니까요. 잠시 후 희엔의 어머니가 1리터 술병을 가져왔고 투안이 재빨리 받아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앉아서 우리랑 한잔 하세요. 재밌어요. 그런데 희엔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올해 몇 살인데 날 아주머니라고 불러? 네, 26살입니다. 양띠예요. 그럼 누나라고 불러. 나 일찍 시집가서 17살에 희엔을 낳았어. 희엔이 올해 20살이니까 나도 여러분보다 조금 많을 뿐이야. 그냥 내가 못생겨서 늙어 보이는 거지? 말을 마치고 담 누나는 희엔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은 입을 다물고 먹고 마시며 희엔 모녀에 대해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좋은 안주와 술이 들어가자 말이 터졌습니다. 식탁은 시장처럼 활기차고 시끄러워졌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술에 취한 척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방구석에 모기장 치고 이불 속에 들어가 접기만 기다렸습니다. 희엔과 오두막에서 은밀히 만나려고요. 캉은 남을 신경 쓰지 않고 탐과 투안이 모기장 치자 희엔의 방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전날 밤처럼 어둠 속에서 캉은 침대 옆으로 더듬더듬 다가가 옷을 땅에 벗고 발을 들여 그녀 곁에 누웠습니다. 캉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드럽게 오르만지며 누워있는 게 진짜 여자, 살과 뼈로 된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캉은 오늘 그녀가 비단처럼 부드러운 잠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잠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캉은 그녀를 돌려 세우고 팔을 두르고 세게 안고 얼굴 여기저기에 키스한 후 입술을 보게 혀를 엮었습니다. 캉이 얼굴에 계속 키스하자 그녀는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캉의 세게 하는 팔에 무기력했습니다. 동시에 욕망의 열정이 그녀의 몸에 타오르기 시작했고 캉의 따뜻한 숨결과 매력적인 남자 냄새가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캉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부분에 놓아 스스로 어루만지게 하고 캉의 2 손은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도 2 다리를 살짝 벌려 응답하며 하고 가볍게 신음하며 그의 손가락이 따뜻한 부분에 들어갈 때마다 그녀는 캉의 부분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동작이 캉을 극도의 기분 좋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낮춰 부분을 어루만지며 혀끝으로 끝부분을 핫았습니다. 점점 더 열심히 캉은 눈을 감고 신음하며 쾌감에 떨었습니다. 부분이 입에서 나오고 들어가 그녀의 축축한 입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앉아 손을 내려 부분을 잡고 따뜻한 부분에 넣으려 하자 캉은 그녀의 몸을 끌어올려 자신의 얼굴 위에 제대로 앉혔습니다. 캉은 2 손을 넣어 따뜻한 부분에 테두리를 벌리고 가볍게 숨을 불었습니다. 캉의 뜨거운 손결이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몸을 튀어오르게 하더니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부드럽게 맛보기 싶어? 네, 내 곳을 부드럽게 맛봐. 그럼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봐. 그러면 맛봐줄게. 그런데 불러줄 거야? 남편아, 맛봐 남편. 뭘 맛볼까? 사랑하는 아내야. 아내의 곳을 맛봐.
사랑하는 남편아. 이제야 캉은 혀를 내밀어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핥고 그녀의 민감한 부분을 입에 물고 쪽쪽 빨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 참지 못해 그녀는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아, 남편, 남편아. 캉은 더 세게 빨고 어루만지자 그녀는 몸을 젖히고 떨며 기쁨에 빠졌습니다. 따뜻한 꼴이 기쁨에 따라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흘러나온 꼴은 캉이 모두 부드럽게 맛보았습니다. 아내를 눕혀줘 남편아. 너무 기분 좋아. 아내 더 못 버틸 것 같아. 부드럽게 그녀를 눕히고 캉은 부분을 따뜻한 부분에 대고 허리를 살짝 밀어 올렸습니다. 부분이 천천히 들어갔다. 캉은 리듬 있게 오가며 천천히 점점 더 빠르게 몸을 숙여 다시 그녀의 가슴에 가볍게 키스하고 점점 더 세게 퍽퍽. 남편, 아내가 갈 것 같아 남편아. 두 손으로 그녀의 허리 양쪽을 세게 안고 캉은 부분을 세차게 움직여 몸을 긴장시킨 후 부분을 빼고 그녀의 몸에 강한 흐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멍해지며 어둠 속에서 속삭이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남편아? 왜 아내 안으로 안 쏟아? 아내는 임신 안 무서워? 되면 부부가 키워. 우리 아이지 누구 아이겠어. 어느 남편처럼 칸과 그녀는 진짜 부부처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베개 아래 수건을 가져와 캉의 부분을 부드럽게 닦고 자신도 닦았습니다. 그 다음 잠옷을 머리 위로 벗어 베개에 머리에 말아놓고 애교 부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아, 아내의 새 옷을 다 더럽혔어. 오늘 밤 남편아, 아내와 밤새 있어줘. 오늘 밤, 내일 밤도 남편은 아내와 함께 평생 함께 있어도 돼? 히히, 진짜? 아내를 그리워하게 하지 마. 진짜야. 아내는 그렇게 하고 싶어? 희엔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극도의 흥분을 느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런 질문을 하는 남자가 있을 줄이야. 그녀를 이렇게 만족시키는 부분을 가진 남자. 하지만 그것은 희엔에게, 그녀의 딸에게 하는 말일 뿐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의 몸은 힘이 빠지고 얼버무림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원해. 그런데 내일 어머니 허락 받아야 해, 남편아. 당한 공간이 순간 멈춰더니 캉의 목소리가 천천히 한 음절 한 음절로 울렸습니다. 담아, 대답해줘. 내 아내가 되고 싶어? 담아, 대답해. 여기엔 나와 너뿐이야. 희애는 없어. 천둥보다 더 세차게 담은 이불을 움켜쥐고 알몸을 감싸며 몸을 웅크리고 침대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빠 이미 알았어? 맞아. 첫 번째 밤부터 조금 의심했어.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 처음엔 네 입술에, 눈에, 얼굴에 키스했지. 네 얼굴에 검은 흉터가 내 혀를 숨길 수 없었어. 어둠 속에서도. 오늘 밤도 그랬어. 그런데 오빠는 역겹지 않아. 그래도 나를 아내로 삼고 싶단 말이야?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은 보통 사람의 본능,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의 일이야. 나도 그래.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 살아남기 위해 정말 나쁜 짓을 한 적도 있어. 그래서 네 처지에 동정하고 내가 겪었던 것처럼 네가 겪는 걸 이해해. 그래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느껴. 진심으로. 강의 목이 메인 진심 어린 날은 담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을 감싸고 울기만 했습니다. 캉은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순간 담을 조용히 두고 싶었어요. 눈물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 알았고, 시간은 그녀가 내 진심을 모두 볼 수 있는 동반자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캉이 문에 도착하자
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가지 마. 오빠, 남편은 아내와 오늘 밤 함께 있기로 약속했잖아. 다음 날 저녁 식사는 정말 활기했어. 새우국, 배만조 조림, 사양 소고기 구이, 그리고 물론 좋은 술이 나왔습니다. 초아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사양 소고기를 매운맛으로 집어내 희엔 쪽을 보며 담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 차례지? 그럼 네 술은 내가 대신 마실게. 안 그러면 취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강이 그 말을 듣고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원해도 못해. 어제 쫓겨났어. 왜? 그녀가 생리 중이잖아. 그걸 물어. 당신은 어떤 칼도 칼이다라는 이야기를 출처 키엣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탐은 평소의 탐 그대로 싸우지 않고 자연스레 이룬다라는 철학을 고수하며 희엔이 밤에 문을 잠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투아는 말 그대로 말 같은 사람으로 매일 저녁 동료들의 술을 더 마시고 아침까지 골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밤마다 2명의 바람둥이 도둑이 몰래 밀회를 했지만 서로의 행동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반달 임무는 순식간에 지나갔고 헤어지는 전날 밤 담 누나와 희엔도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탐과 투아는 얼굴이 밝아 도시로 돌아가는 게 기뻤습니다. 나는 팀장 역할로 길고 형식적인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캉은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담과 희애는 그냥 네, 예 라고만 하고 억지로 말하게 해도 형식적으로만 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밤 캉은 어디 가서 누구와 무얼 했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새 친구가 모기장에 들어간 걸 확인하고 반밤이 지나도록 기다리다 겨우 집을 몰래 빠져나와 오두막으로 희엔에게 갔습니다. 내가 도착하자 희엔은 바로 탓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오빠? 나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달려들듯 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하며 그녀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한 점 남김없이. 희엔의 몸이 완전히 드러나자 나는 그녀를 안아올려 침대로 천천히 데려갔습니다. 걸어가며 희엔의 혀를 부드럽게 빨았고 그녀가 내 팔 안에서 떨리는 걸 느끼니 정말 기뻤습니다. 나는 희엔이 몇 번째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작별을 위해 침대에 데려간 여성들입니다. 매번 다른 신선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녀들은 모두 남편이 있거나 남편과 사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녀들과 가까워질 때마다 모두 기쁨에 차서 말하곤 했어요. 왜 이렇게 강해? 좋아. 오빠 부분이 남편 거보다 커. 아니면 오랜만에 이렇게 저렇게. 희애는 솔직하고 단순하게 왔습니다. 한 번만 사랑받고 싶어. 원해. 노골적이지만 아주 로맨틱해서 희엔의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이 밤이 마지막이고 키엣은 숲의 새처럼 날아가 소식 없이 사라질 걸 알았으면서도 그녀는 그의 팔 안에 안겨 기뻤습니다. 침대에서 그는 아주 다정하고 그녀를 세심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는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열정적으로 몸 구석구석 키스합니다. 희애는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그의 부분이 그녀의 따뜻한 부분을 오갈 때마다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부분이 희애의 따뜻한 부분에 깊이 박혀 매번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기쁨이 미치도록 커집니다. 나는 그녀를 절정에 올려놓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꿀이 흘러넘쳐 내 사타구니를 다 적셨으니까요. 술 기운 덕분에 1시간 넘게 희엔의 따뜻한 부분을 내 부분이 세차게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지쳐서 여러 번 절정을 맞았지만 내 부분은 아직 차갑게 식지 않은 쇠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희애는 스스로 위에 올라타 엉덩이를 돌려 따뜻한 부분을 문지르며 나를 빨리 절정에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만에 숨이 차서 멈추자 나는 미친 말처럼 엉덩이를 휘저어 부분을 세게 찔렀습니다. 희애는 다시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기쁨에 빠져 두 둥지를 내 가슴에 대고 누워 목을 안고 내 혀를 열심히 빨았습니다. 그녀는 또 절정에 이르렀고 이번엔 이전 모든 기쁨을 합친 것처럼 머리끝까지 충만했습니다. 내 외침과 부분 끝에서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따뜻한 흐림이 그녀의 따뜻한 부분 안에 폭발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두 몸이 얽히고 희애는 이 작별의 밤에 내 끈질김에 놀랐습니다. 나는 부분을 서둘러 빼지 않고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잠시 후 다시 움직여 기쁨을 더 길게 즐기게 했습니다. 따뜻한 흐름과 꿀이 섞여 희엔의 따뜻한 부분에서 흘러넘쳐 점점 부드러워진 내 부분을 미끄러뜨려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남이 새벽 가까이 끝나고 희애는 지쳐서 내 팔 안에서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나는 희엔이 자신의 특별한 공간에 취해 있는 걸 내버려 두고 이마에 가볍게 키스한 후 조심스럽게 팔을 빼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초가 오두막을 나와 집으로 돌아와 배낭을 챙겨 아래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칼도 칼이다 라는 이야기를 출처에서 읽고 있습니다. 출발 시간이 됐는데 캉은 아직 모기장 안에서 헐떡이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유를 묻자 캉이 모기장 안에서 말했습니다. 배 아파서 어젯 밤부터 설사했어. 멈추는 약도 없어서 지금은 서 있기조차 싫어. 너희 따라 수십 킬로미터 걸어갈 수 있겠어? 너희들 데리고 가서 버스 놓치지 않게 해줘. 나중에 몸이 나으면 따라갈게. 나는 담 누나와 희엔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탐과 투안과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집을 나와 조금 가니 캉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급히 배낭과 도구 상자를 탐과 투안에게 맡기고 날아가듯 돌아갔습니다. 캉이 문 앞에서 꽃처럼 웃고 서 있는 걸 보고 나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속인 거야? 나는 담과 여기 남을게. 담이 내 아내가 되기로 했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캉은 계속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상사한테는 임무 포기했다고 이유 불명으로 보고해. 내 여관 짐에 소중한 건 없어. 네가 처분해줘. 편하게 집 반환하고 마지막 달 집세도 내줘. 아직 뭐 더 필요해? 내가 도울 일 더 있어? 물어봐줘서 고마워. 지금은 없어. 나 어렸을 때부터 고아였는데 이제 아내가 있고 머물 곳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목이 메어 목에 건 금목걸이를 풀어 캉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상의 주머니에서 200만 동 봉투를 건넸습니다. 필요할 때 써. 캉은 봉투를 열어 돈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이렇게 많아? 부대에서 불의의 일이 대비해 맡긴 돈이야. 내가 아래로 가면 다시 생각할게. 말을 마치고 나는 등을 돌려 달려갔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안아주며 울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당신은 어떤 칼도 칼이다 라는 이야기를 출처에서 읽고 있습니다. 10여 년 후에야 다시 다크플레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윈 오토바이를 빌려 캉을 찾았습니다. 초가집은 이제 단층집으로 기와 지붕에 벽돌벽이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집 가운데 6아이들이 나이 차 없이 앉아 공부 중인데 가장 큰 아이도 겨우 10살쯤이었습니다. 반바지에 상의 벗은 선생님이 채찍을 들고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맞춤 연습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들어가서 캉에게 인사했습니다. 하하하, 선생님 엄하신 것 같아요. 캉은 돌아보자 나를 보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담아, 희애나, 둘 다 나와봐. 누구 왔어? 집 뒤에서 담과 희엔이 달려나왔습니다. 둘 다 깔끔하고 단정한 두 벌의 베트남 전통 옷차림으로 아래지방 여성들처럼 새 스타일로 지은 옷, 상의와 하의가 같은 색의 천으로. 그래서 담과 희애는 한 명이 닭을 잡고 한 명이 시장에 가서 잔치를 준비하며 나를 며칠 머물게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캉은 나에게 담과의 사연을 모두 이야기하고 담이 희엔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했던 일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캉은 담과 희엔이 항상 나를 이야기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담과 희엔은 나를 보고 킥킥 웃었습니다. 게다가 희엔은 소금을 덧뿌리듯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알았어? 그때 사람 방에 슬쩍 들어가서 엄청 세게 왔잖아. 이제야 나는 희엔과 담을 똑바로 볼 수 있었고 담의 얼굴에 있던 검은 흉터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나를 너무 놀라게 해서 하려는 말을 바로 멈추게 했습니다. 캉은 그걸 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준 금목걸이 덕분이야. 그 흰 돌덩이를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치가 있었어. 20냥이나 팔았어. 그 돈으로 집을 짓고 아내를 화상치료 보냈고 아직 여유가 있어서 과수원을 10에이커나 더 만들었어. 그 후로 점점 잘 됐지. 나는 그 목걸이를 떠올렸지만 그 진짜 가치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연인에게 받은 건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묻지 않고 그냥 기쁘게 말했습니다. 네 교실만 봐도 선생님이 크게 성공한 게 알겠어. 그럼 6명 아이들은 누구 거야? 공평하게 교장 담이 3명, 보육사 희엔이 3명. 다행히 불임 수술해서 지금쯤이면 훨씬 많았을 텐데. 갑자기 캉은 담과 희엔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둘이 항상 키엔 이야기를 하네. 오늘 그가 왔어. 그래서 오늘 밤은 둘이 그의 일 맡아줘. 길 찾느라 고생하다가 걔한테 물려서 중요한 데 다치게 하지 마. 그럼 먹고 나면 오빠가 치워. 나랑 희엔이 키엔 오빠를 쉬게 할게. 네, 교장 선생님.